다음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요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조팀 윤재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엄중한 선고가 예고됐죠? 네, 월요일 오전부터 중요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죠. 같은 시각 중앙지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법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예, 2심 선고가 수요일 날 내려지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는 형량이 무거웠잖아요. 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길 기대할 텐데요. 2심 재판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입증할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출석한 증인들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2차례나 요청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부터 입증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단 한 번만 변론을 열고 종결한 헌재도 이런 부분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여태까지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탄핵 심판을 보면 그동안 방통위원장부터 검사 3인방까지 탄핵 심판 대부분을 목요일 날 선고해왔습니다. 근데 한 총리 선고를 월요일로 잡은 걸 보면 주 후반부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작년 12월 목요일 날 하니까 결국 그 주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가능성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이 월요일로 바꾼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이 대표 선고 뒤인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선고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예 4월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존의 동시 선고 가능성이 검토됐던 만큼 겨우 며칠 차이로 두 사람을 따로 선고하진 않을 거란 분석인데요. 굳이 한 총리 먼저 선고하는 건 윤 대통령 평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